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청나라가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한테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고 우리를 약속을 했어요. 우린 그걸 믿었죠. 하지만 일본은 왜 그러한 조항이 필요했냐면은 청나라의 종주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 얘기를 믿고 청일전쟁 때 일본을 지원합니다. 일본을 열심히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가명들, 평양의 그 큰 가명들이요, 일본군 사령부가 돼버려요. 우리가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얘네들이 쌓아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평양 청일전쟁 기념탑 이런 것들이 막 세워지고 그랬던 곳인데, 어린이 이제 16세였던 안창호가 그걸 보고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왜 남의 나라에서 전투를 해? 결론은 뭐겠어요? 아, 우리에게 힘이 없구나.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어린 나이지만 결국 독립협회에 가담을 하게 되죠. 아마 이 사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연도로 본다면 가장 빠른 사진일 것 같아요. 아직 상투를 틀고 있었을 때 사진이니까. 이 가운데 사진인데요. 이 옆에 분들이 누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안시호 선생하고, 그러니까 형제분들인 것 같아요. 형제분들인 것 같고. 근데 이 독립협회에서 안창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간서지부의 그 일들을 다 맡아서 했고요. 평양뿐만 아니라 황해도 지역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그 독립협회를 크게 발전을 시켰고, 자기 자신도요, 연설 때마다 열심히 연설을 해서 장안에 아주 정말 유망한 청년으로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독립협회는 결국 어때요? 공화정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음해를 받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서재필 선생님이 만들 때 공화정을 의식했지만 그래도 대안에는 왕이 있으니까 공화정을 주장하지는 않고 입헌군주제를 사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그래도 한국협회라든가 이런 보수층에서 그가 공화주의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종한테 불안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쉽죠. 사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이 독립협회 활동이 성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을 했을 그 확률이 아주 커요. 그렇지만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안창호 선생님도 독립협회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제일 그때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정치의식을 키웠거든요. 처음으로 이 정치가 무엇이라는 걸 아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대한의 사람들한테는 국민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진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죠. 그리고 이 강서군 최초의 사실은 남녀공학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전히 본인은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밀러, 이분이 이제 밀러 학당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밀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미국에 가서 더 좀 하고 공부해봐라. 이런 권유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죠. 바로 전날 이혜련 여사와 결혼식을, 약혼녀인 이혜련 여사와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여권입니다. 지금의 패스포드예요. 대한제국 외부가 안창호 선생님에게 발행한 여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역사는 다들 아시니까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문법학교에 들어가서 사실은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른바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그 진생, 그러니까 코리안 진생, 당시 세계 1위였죠.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고려 인삼은 최고였다. 그래서 고려 인삼 장수들은요 다 한복을 그대로 입어요. 단발하지 않았어요. 단발하지 않고 상투 틀고 그게 이제 한국 인삼 장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까지요 이 인삼 장사들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권 다툼으로 뭐 상투를 붙잡고 싸우고 하니까 조선 선생님이 아마 목격하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셨고, 자기가 할 일은 내 공부보다는 오히려 이 동포 사회, 이미 Japanese, Chinese 전부 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1903년에 처음으로 한인 친목회라는 걸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북미 지역의 커뮤니티의 출발입니다. 물론 하와이는 그 전에 있었어요. 하와이는 그 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고국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다 자기가 가진 줄 알았죠. 그랬는데 민비가 러시아에 접근을 하니까 민비를 죽여버렸죠. 예,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 시해인데 그게 1895년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이듬해에 민비를 시해버렸어요. 강왕제가 무서워서, 그땐 강왕제가 아니죠. 고종이 무서워서 아간 파천을 하죠.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해버려요. 일국의 국왕이 자기 궁궐을 버리고 남의 나라 영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거는 정말, 그거는 국권이 이제 거의 상실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궁궐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서 장악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이 한판 이제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러시아를 확실히 물리쳐야 돼요. 러시아도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크리미아 전쟁서부터 해서 남하에서 이 범슬라브주의가 서양인들에게 굉장한 골칫거리였는데 그들은 다른 전략을 취했죠. 즉 시베리아 철도를 놓고 동방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이미 그들은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요. 여기에 동총철도라는 걸 놓고 이 하얼빈에서 남만주까지, 리순까지 그 남만주 철도라는 것을 놓는 이러한 그 중국으로부터의 많은 이권을 차지한 게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완전하게 지배를 해야지만 이제 만주로 나갈 수 있는 다음의 길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1904년에. 근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대한제국은요 이미 중립국을 선언하려고 했죠. 어떤 나라에도 휘둘리지 않는 중립국이 되려고 했는데, 이 중립국은 일본으로 봤을 때는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누가 방해를 해? 이런 것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리순에서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이때 이 즈음이에요. 1904년쯤 이제 고국에서 미주 한인들은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고국에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단체가 돼야지 침묵회 같은 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립협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때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인데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된 부강한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삼자라고 해서 공립협회, 즉 안창호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노동을 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공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이 미주의 한인 또는 또 우리의 독립운동, 이것이 많은 고난과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에서는 승리를 했거든요. 이 승리의 근간은 한 사람만 똑똑해서는 안 돼요.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집중이 안 되는데요. 공립협회 이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회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그 연결과 집중, 선택이 성공한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협회를 만든 다음에 이분들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공립협회가 미주 한인만의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예, 지금 흩어져 있는 1860년대부터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만주로 또는 러시아 연해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 1902년 12월에 하와이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와 있는 사람들, 1905년 멕시코에 가 있는 많은 한인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죠. 한인들은 더 흐트러져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한반도밖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나가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 얘기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이 미국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사실은 이 러시아가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고심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열강들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러일 전쟁 때요, 다 뒤에서 일본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잠자는 뭐 호랑이다 할 정도로 대신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했는데 이 러일 전쟁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승리를 하는 그 논리가 뭐냐?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러시아가 오면은 동양의 평화가 서양인들에 의해서 이제 깨져버리니까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열강들은 이 태평양을 러시아에 넘겨주느니 오히려 일본한테 그것을 주도권을 주게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완벽하게 일본의 승리로 끝난 건 아닌데 두 나라 모두가 전쟁을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알고 서둘러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주선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래서 포스머드에서, 미국 포스머드에서 러일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 러일 전쟁은 우리 한국이 완전히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왜? 이제는 러시아는 빠져라. 이제는 한반도의 모든 것은 일본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을 했고, 그러면 다음에 일본의 순서가 뭐였느냐? 바로 울사오조약이었죠. 조선인들의 외교 주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국제적인 조약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일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만 해라. 너희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자주권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 울사오조약이 우리 한국이 병합으로 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하는 계기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지만 동양 평화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한국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동양 평화, 참 미묘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죠. 하얼빈에서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동양 평화를 해친 죄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동양 평화였죠.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생각하는,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동양 평화와 일본이 생각하는 동양 평화, 일본이 생각하는 동양 평화는 중국이나 한국은 힘이 없는 나라니까 일본이 이들을 아울러 가지고 일본이 패권을 갖고 상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일본 밑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분들이 독립협회 창립회원들입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이세요.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강 선생, 이정래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본명은 이정래이고요. 이민 오시고 할 때는 다 이름이 이정래이시고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지방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정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셔서 신한민보에는 이정래로 찾아야 이강 선생. 이강 선생은 나중에 이제 원동위원으로 파견이 돼서 시베리아에서 활동하실 때 이제 이강이라는 이름을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송석준 선생님, 공립협회 2대 회장을 지내셨죠. 일찍 돌아가셨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임중희 선생님은 잘 알다시피 농사를 짓고 경제가로서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주목되시는 분이 이 정재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9년 국민의 북미지방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강 선생과 정재강 선생님이 시베리아행을 택하십니다. 정재강 선생님은 정말 말도 못한 고생을 했고요. 1909년에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요. 그 안중근 의거를 대동공고사에서 기획을 해서 안중근에게 권총과 외투와 그 밖에 모든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강 선생과 정재강 선생님이십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독보적인 활약으로 안중근 의거가 성공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중근 의거는 하얼빈에 이미 자리 잡았던 공립협회 하얼빈 지방총회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
그리고 안중근 자신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공립협회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협회의 회원록을 보면은요, 안응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명단이. 그러니까 다 이 그 공립협회가 미주뿐만이 아니라 이 시베리아 지역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열성과 정열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태평양 너무 멀다라는 거죠. 고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태평양으로 찾아오려면, 하지만 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연해주 일대가 우리 한인의 기지가 된다면 바로 우스리강 넘어서 바로 두만강만 넘으면은 바로 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까운 곳에 우리의 기지를 만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05년 이게 샌프란시스코 거리인데요. 이때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골드러시도 있고 뭐 하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 밟았을 때는 정말 가난했던 고국 산천에 비교했을 때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마켓거리에 그 지진 난 사진이 있어서 비교를 하느라고 제가 이건 1905년 지진 바로 전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진 후의 사진인데, 왜 이 지진이 중요하냐면 1905년 우리가 일본에게 보호국이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열강이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강무항제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외교 문서를 보내서 일본의 보호조약은 불법조약이고 우리는 허용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인준하지 않았다라고 호소를 했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은 외교권이 없으니까 제외 동포의 모든 것은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정부를 대신한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얘기하니까 제비 동포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진 후원금을 준다 그럴 때도 그걸 거절하죠. 대한제국이 아니면 일본 영사관이 나서는 일들은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도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독립협회에 가서 쓴 사진이 있었는데 단발을 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발견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 사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미주에 가서 이제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을 때 젊은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는 공립협회가 미주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도 하지만 주권을 회복하는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1907년 1월에 리버사이드에서 대한인 신민회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신민회를 알아요. 신민회는 아는데 미주의 대한인 신민회가 뭔지, 그리고 한국에서 신민회 연구할 때 뭐 일본 학자 어떤 사람들은 신민회가 실체가 없대도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한인 신민회의 원류가 바로 이 대한인 신민회죠.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new peopl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지까지 한국 사람들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자기는 충성을 해야 하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민, 이 people은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만큼 이제 미주에서 활동했던 재미 한인들이 미국식 민주주의,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또 이들이 노동을 하면서 물론 동양인으로서 차별도 받았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멸시받고 했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직과 신용과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 나라인가,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가치, 이것을 굉장히 높이 이 사람들도 공부를 하려고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로 신민회를 이제 결성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한 80%는 신민회 출신입니다. 신민회 출신인데요. 중요한 독립운동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신민회가, 미주의 대한인 신민회가 이 장정과 규정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신민회라는 것은 이러한 조직이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국권운동을 벌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독립의 국가로서 그리고 근대의 시민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강, 임치정, 이재명뿐만 아니라요, 이 러시아 지역에서 김성무 선생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독립
운동 기지를 개척하시는데 큰 공로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다 이분들이 사실 재미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에 신민의 활동을 위해서 입국을 하십니다. 다 입국을 하셨고요. 임치성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매일신보 언론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요 기사를 공유했어요. 확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많은 공립협회의 공립신문이 러시아 지역과 만주 지역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공립신문이 이제 인쇄판으로 이제 되면서 논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는 물론이고, 그리고 공립신문의 지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에서는요, 공립신문 지사를 우리한테 좀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미주 사회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언론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대다수의 많은 민중을 개몽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미주 한인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잘 알죠? 이완용. 원래는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의치가 않죠.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다는 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서 물러났어요. 통감에서 물러나고 이제 만주의 중요한 일을 러시아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간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정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블라디보스톡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동공보사라는 데서, 이 대동공보사의 주필이 바로 이강 선생이죠. 그리고 미주 한인들이 지원을 해서 이 원동에 이러한 이제 언론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립신문은 간단한 신문이 정말 아닙니다. 이 공립신문에 등장하는 논설들은요, 이미 이 만주와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이 논설의 취지에 공감을 해요. 근데 이 논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07년에 강무항제가 강제 퇴위당하죠. 그런데 7년 강무항제까지는 그래도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강무항제를 우리의 황제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강무항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다음에 융희를 일본이 이제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미주 한인들이 제일 먼저 선언을 하죠. 융희는 더 이상 우리의 황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가 책임을 지고 황제한테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지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많은 그 재외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줬었던 첫 사건, 첫 총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환 전명은 의거가 일어나죠. 대동보국회 회원이었던 장인환 공립협회 전명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더 컬즈라고 하는 1903년 3월 24일자 보면요, 이거는 공립협회가 모의한 거다라고 하는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본이 통감부나 이제 나중에 이제 총독부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거가 일어났을 때도요, 도자 안창원 선생님을 공립협회의 미주 세력이다 해서 대성학계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용산에서 취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사건들이요, 우리가 이게 참 그때는 그 메일 읽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재외 동포 사람들이 미주의 소식을 공유하고 했을까, 참 놀랍습니다. 소식이 하나 편지가 보내지면은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누구 집으로 배달됐다가 그것이 또 연락망을 통해서 어디로 배달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도 옮겨지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이 연대 의식을 갖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공립협회 회원이었다 안흥칠도 그런 거고, 이 대동공보사가 그 안중근 의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다 신민의 동지들인데요. 황병길이나 이동희, 이동희 선생은 잘 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했지만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분은 사실은 신민의 사건으로 해서 일본에 체포됐다가 와서는 캐나다 선교사의 그 중요한 선교 일을 맡아서 했고, 크리스찬이었죠. 아주.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이제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잖아요. 예, 강화 분견대의 군인 출신이었고 군대 해상과 동시에 이제 군대를 나와서 이제 신민회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미주와 신민회의 세력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국권 회복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1907년 깨닫게 돼요. 예, 강무항제의 강제퇴위와 1907년 8월 1일 날 한국 군대가 해산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는 전부 다 감시 대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전쟁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애국계몽운동이나 구국운동의 차원에서의 운동으로는 우리의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 절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1910년 2월에 이제 4월에 이제 한국을 떠나죠. 그래서 칭다오를 거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제로 한인사회에서 한 1년 넘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복밀산이라고 하는 북만주 복밀산이라고 하는 데가요. 한카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그 우스리강 인근 언변에요. 거기는 이제 만주와 러시아의 경계 지역입니다. 이 호수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우스리강이 글로 통과를 하면서 반으로 남겨져 국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요 여러 곳을 아마 답사를 하면서 여기가 우리의 독립운동 기지다라고 이제 그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의 한인들은 다들 가난하잖아요. 노동자들이고 하니까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것이 아시아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에서 주식을 모금을 하는데 목표의식이 뚜렷하죠. 이 러시아의 이제 한국 독립운동의 기지를 이제 건설하는데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한 그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 주식회사는 태동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또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베리아 파견된 원동위원 중에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요. 이분이 그 정재관 선생인데 당시 북미지방 총회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분이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님도 공민회에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원동위원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파견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유기 선생님께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 걷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시 그랬대요. 오렌지와 무슨 상관이야, 애국이.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니까 농장주들이 야, 한국 사람들한테 일 맡겼더니 자기 나무 아니라고 막 가지 꺾어버리고 막 하지 않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니까 제발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달라. 계속 일을 해달라. 그리고 그 공회당도 제공해주고, 집값도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신용사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독립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이구나.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애국이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마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리더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솔선수범이죠. 권위주의에 차서 다 나를 받들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는 이러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태동실업 주식회사가 한 500호 정도의 부략을 형성했어요. 저희가 이곳에 답사를 가는데 지금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거대한 한카오라고 하는 거대한 그 호수에 수자원이 풍부한 거죠. 왜 이곳을 우리의 기지로 삼았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한다면 배당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조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성공 안 한 운동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이후로 여기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홍범도 이런 분들, 중요한 일제와의 항쟁에서 여기에 그 한인사회가 기반이 돼요. 청산리 대첩 때도 그 쫓겨났었던 그 독립군들이 제일 먼저 밀산으로 가거든요. 바로 이곳을
이곳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주식회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본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로서는 이제 국민실업 주식회사가 1912년 1월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러시아를 돌아보고 1911년 이제 다시 미주로 돌아오시죠. 돌아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국민실업 주식회사를 만든 일하고요.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한민국민회는 국민회 때 이미 중앙총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뭘 염두를 했냐면 이제 전 세계의 한인의 지방회를 만들고 이 지방회를 총지휘할 수 있는 이른바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 그 헤드쿼터는 일종의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이제 이 중앙총회를 이제 출범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중앙총회 제1대 회장은 최정익 선생님이 당선이 돼서요. 원래는 이제 중앙총회장으로 말하면 1대는